자, 헌법을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사실 헌법 조문이 있는데 헌법의 가장 이제 공부의 출발점은 헌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에서 올해도 당연히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문을 빵꾸 조문 있죠, 빵꾸. 그래서 이제 빈칸으로 이렇게 채우기 마지막에 또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래서 이제 또 나눠줬던 조문, 또 체크했던 조문에서 물론 이제 기본 공부를 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였지만, 근데 평소에 이제 조문을 또 이제 소홀히 하게 되면 막판에 또 이제 판례만 신경 쓰다 보면 조문 문제도 틀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문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주 옆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타이틀에 이제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죠. 하나의 단행 법전으로 이제 성문 헌법전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130조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총 10개 장입니다. 헌법 전문이 그 자체가 기출문제예요.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해서 첫날 이걸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라 하면 다 풀려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헌법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문을 읽는 것부터. 다음 중 헌법 전문에 명시된 조문이 아닌 것은, 자 여기 보시면 3.1운동 있죠. 3.1운동. 4.19 민주이념 있죠. 자, 기출문제에서 5.16 혁명, 과거에 이게 들어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현행 헌법에 없어요. 없습니다. 기출문제에 다. 자, 최근에 그리고 이제 5급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온 적도 있냐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랬죠. 이걸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낸 적도, 대한민국.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안 틀릴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거 안 틀릴 것 같잖아. 근데 시험장에서 만나면 가만있어, 어떻게 됐지?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근데 시험장에서 만나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 실수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자, 평화적 통일 사명도 들어가 있죠. 임시정부 법통 이것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 현행 헌법에서 들어간 거예요.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임시정부 법통 개정한다는 것도 조문에 있다. 그리고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폐습, 적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 이것도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더 확고히 한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이게 이제 평등의 원리입니다. 평등의 원리. 평등의 원칙이 헌법 전문에도 들어있다. 그리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게 바로 사회국가 원리예요. 사회국가 원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 약자들 배려하고 또 재벌들, 갑질하는 사람들 규제하는 원리의 근거입니다.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 국제평화주의, 평화국가 원리도 담겨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1948년 7월 12일. 자, 이걸 7월 17일로 바꾸어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제헌절이 7월 17일이죠. 그날 공포를 하고 시행하면서 그날을 기념하여 제헌절이라고 한 거지, 1948년 7월 12일에 제헌의회에서 이제 제정이 됐어요. 국민투표로 제정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출문제죠. 우리 제헌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제정되었다. 국민투표에 의한 제정이 아니에요. 제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게 1948년 7월 12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 전문에 제정 일자, 개정 횟수, 이거 올해도 5급 공채에서 9차로 나왔죠. 9차. 근데 이걸 헷갈려 하는 거야. 현행 헌법을 보통 9차 개정 헌법이라고 하죠. 1987년 헌법. 그러니까 이걸 순간 9차 맞는 거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8번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9번째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0차 개헌안이 제출됐었죠. 야당이 반대로 무산이 됐지만 10차 개헌안에서는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9차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출문제예요.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한 문장인데, 대한국민이 주어입니다. 대한국민이 제정 개정의 주체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제정 일자, 개정 횟수가 전문에 명시되어 있음. 이런 게 이제 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헌법 전문. 헌법 전문은 이게 단순한 헌법 앞에 있는 단순한 그냥 선언문, 안내문이 아니라 이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최고 규범이 이 자체가. 그래서 헌법 전문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최고 규범입니다. 국가와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하고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치와 이념,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 원리, 이 정신이 구현되는 국가라면 정말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행복한 국가가 되겠죠. 이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면서 목표이기도 하고 또 입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반영돼야 될 이념이고 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 규범이기도 합니다. 재판 규범. 재판 규범이라는 게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관들이 무엇에 따라 재판을 합니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게 헌법 전문도 재판의 근거가 되는 규범이라는 거예요. 재판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얘기예요. 재판 규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최고 규범이에요. 위헌법률 심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또 출제되는 쟁점이 있죠. 3.1운동. 이게 기본권인가? 기본권. 여기서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가? 기본권. 이건 우리 판례가 부정했어요. 헌법의 최고 원리이고 이념이고 국가의 추구할 목표고 가치이지만 또 재판 규범성도 인정되지만 기본권은 아니다. 국민 개개인이 헌법 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그랬어요. 기본권은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굉장히 많이 출제했는데 작년에 7급 기출문제예요. 이게 3.1운동. 기본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본권 규정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장이 따로 있죠. 그런데 왜 이런 헌법 전문에서도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이런 논의를 하냐면 제2장에 있는 국민의 권리 이렇게 쭉 규정되어 있는데 제10조부터 이제 기본권 조항이 쭉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에 언급된 것들만 기본권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헌법 37조 1항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꼭 헌법에 명시된 것만 기본권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헌법 전문에서도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다. 또 총강 규정에서 3조 영토조항에서도 4조 통일조항에서도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판례가 인정한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의 공부는 바로 그거예요. 헌법 조문을 일단 읽고 조문과 관련된 어떤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이 성격을 놓고 이게 기본권이냐 아니냐 판례가 부정했어요.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한다. 그래서 판례가 이제 문제를 푸는 기준이에요. 기준. 판례가 인정했냐 안 했냐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헌법 조문에서 모든 걸 완전 무결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문의 의미를 놓고 학자들 간에 학설 대립이 있고 또 이제 판례에서 이 조문의 의미는 이러이러하다 딱 결론을 내리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시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너무 이제 입문하고 있는 과정에서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장에서 이제 총각 나오죠. 1장 총각.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너무나 유명한 조문이죠. 영화 이제 여러분 변호인 이런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열연을 통해서 외치는 그 장면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1차적인 의미가 군주국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군주국. 자, 여러분 공화국에 반대되는 개념이 군주국이에요. 군주. 공화국에 반대되는 개념.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공화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김씨 왕조건 왕씨 왕조건 박씨 왕조건 이씨 왕조건
계속 군주가 지배하던 국가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세계 많은 유명한 국가들, 영국, 스페인, 덴마크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왕들이 아직도 있는 국가들이 있죠. 그런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아요. 군주국가라고 하지. 근데 이제 입헌 군주국가라고 하죠. 헌법의 이제 지배 아래에 있는, 이제 대개는 상징적 군주예요. 여전히 군주가 통치하는 국가도 있고, 민주주의를 핵심적 이념 원리로 하는 군주가 없는 국가라는 의미예요. 이게 공화국이라는 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 이건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핵심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이것도 시험에서 기출문제예요. 모든 권력은 헌법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 이게 국민 주권 원리. 역시 헌법의 핵심이 되는 지도 원리입니다. 주권의 주체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간단히 살펴보는 거라서 나머지 이제 조문들 이렇게 이제 생략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볼 거고, 8조가 나왔잖아요. 바로 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 설립의 자유. 자, 이건 기본권 조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당 설립의 자유, 가입의 자유, 활동의 자유, 기본권의 근거이기도 하다. 자, 여러분 정당에 가입해본 경험이 있죠? 없어도 돼요. 여러분 자유니까. 정당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기존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당, 그래서 이제 만들고 가입하고 활동하고 탈퇴하고 또 합당하고 분당하고 해산의 자유, 이런 게 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뭐냐? 정당. 여러분 이제 친한 정당 혹시 있어요? 자유한국당 친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마음에 드는 정당 없음. 그런 부분도 자유니까. 그런 이제 정치적 결사예요, 정치적 결사. 그런 이제 정당을 설립하는 게 자유다. 구체적인 건 이제 정당법이라는 또 법이 있어요. 정당법에서 정당을 만들려면 또 정당에 가입하는 건 또 정당 활동의 자유 보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정당법에 보면 5 이상 시도당 이렇게 분산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당을 여러분들 친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 오늘 자유당으로, 우리 오늘 민주당으로 창립 총회하고 정당 활동하겠습니다.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되고요.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 당원을 가질 것을 요구해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아니 정당 설립 자유라며 왜 이렇게 깐깐한 기준을 요구했나. 너무 기준이 좀 완화되면 우후죽순처럼 너무나 또 정당이 난립을 하는 것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당이 어떤 단순한 친목 모임은 아니거든요. 뭔가 그래도 선거에 참여하고 후보자를 공천하고 또 정책도 개발하고 인재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정권을 획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정책 결사인데 너무 쉬워도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인구수, 시도 분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 지나치게 어려운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 정당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정당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기준만 충족한다면 어떤 이념을 추구하건 어떤 사람들이 주도하건 상관없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헌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지 못한 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조 사항 되게 유명한 조문이죠. 조문 문제로 엄청 많이 이미 나왔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랬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자, 정부 또는 국회는 제소권이 없어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에요. 여기를 이제 서울시 기출문제죠. 조직,
조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직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인하죠. 인하. 사법시험에서 목적과 활동 이렇게 바꿔서 출제했어.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목적인하 활동이에요. 오와 and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좀 치사한데 이 법 공부하는 거 장난 아니겠는데 토시 하나까지 신경 써야 되다니.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을 하는데 정당을 해산을 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엄격해야 돼요. 이런 목적 인하 활동 이 의미하고 목적과 활동 이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근데 어찌됐건 헌법에 목적 인하 활동 그랬기 때문에 목적만 민족기본세 위배돼도 해산 사유가 되고 또는 활동만 위배돼도 해산 사유가 돼요. 둘 다 위배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목적과 활동 이렇게 규정돼 있으면 목적 and 활동이 다 민족기본세 위배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조문 문제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헌재도 이 문자 그대로 해서 그랬어요. 목적 또는 활동 둘 중에 하나가 민족기본세 위배되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목적을 판단하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활동인지 판단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이제 통진당 사건 이런 판례를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목적은 대표적인 게 정당의 당헌, 강령 이런 게 있어요. 정당도 내부적으로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해요. 정당의 선전 자료, 정당의 활동 자료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활동도 정당의 대표, 또 정당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당원들의 활동,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당의 내가 대표야. 내가 대표인데 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건 정당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판례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거 목적과 활동이 아니라 목적 인하 활동이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헌법 113조에 보면 그건 이제 또 헌법 조문 다시 볼 거예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산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몇 명이죠? 9명.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해산 결정이 될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 역사적인 이 규정에 따라서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여러분 들어보셨죠? 통합진보당 사건이 있었어요. 진보당. 이게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정당의 통합진보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족기본세 위배된다고 해서 자, 요런 판례가 그러니까 이제 출제의 영순위가 되겠죠. 요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모든 쟁점들을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사회적 이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미 웬만한 쟁점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헌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었죠? 여러분 선거권을 행사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접하고 집에 배달돼 왔던 선거 공보도 열어보고 거기에 이제 뭐 다양한 후보자들 공약도 살펴보고 또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투표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우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법이에요. 헌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 생활에 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시험 과목이기 전에 이 정도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었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즐겁게 그래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2장, 이게 이제 헌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헌법의 핵심 중에 핵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여러분들의 권리와 의무. 의무는 조금이고 권리가 훨씬 많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기본 의무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권리,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 자, 우리 헌법 130개 조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는 조문이 어떤 조문입니까? 헌법재판관들, 많은 학자들이 꼽는 게 이 10조다, 10조. 1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1조도 중요하지만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여러분들은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 이 행복 추구권, 올해
헌정사 기출문제죠. 행복주권이 8차 때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모의고사로 또 기출문제로 이미 나왔던 겁니다. 헌정사도 항상 나왔던 게 또 나온다 이거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건 5차 개정 때 신설된 거예요. 이게 동일하진 않아요. 구별해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이게 천부 인권 사상이에요. 자연권 사상이에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국가와 국민의 이런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국가는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항상 공의 우선이고 성공후사, 관전민비 뭐 이런 이제 표현들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권위주의, 그게 철저한 독재 권력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국회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라는 게 집중이 되면 남용이 되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우리가 무수히 많이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고 국회의원도의 임기를 제한하고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대법관 다 임기 제한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이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그래서 이제 조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헌법이 그래서 완전 무결하지 못해요. 절대적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늘 필요에 의해서 업데이트되고 수정도 필요한 거죠. 이 장 제목이 국민의 권리함, 그리고 모든 국민, 모든 국민,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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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 보면 좀 서운하겠죠. 국민이 누구죠?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국적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적. 여러분들 이제 국적법에 보면 국민이 되는 요건 법률 정하라고 했거든요. 국적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혈통주의입니다. 속인주의, 부모 양계 혈통주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요. 미국에서 태어나도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또는 아버지가 외국인이어도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이게 이제 혈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적법은 속지주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200만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외국인은 인간의 존엄 가치가 없어.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외국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해석을 통해서 메꾸고 있어요. 그래서 10차 개정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꾼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의 권리로, 국민의 권리, 국민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이제 좀 바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하고, 그러니까 선거권 같은 경우는 국민의 권리 맞아요. 실정법상의 권리. 근데 인간의 존엄 가치는 외국인도 누리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가 그래서 학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또 시험 문제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억울하게 차별받았다,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재판을 청구하고 이런 권리들을 현실에서는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의 이런 표현들이 앞으로는 좀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1조 역시 너무나 유명한 조문이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헌법만 얘기하는 겁니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관습법, 국제법, 국내법, 불문법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법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성문법만 얘기한다, 불문법은 제외한다. 아니에요. 모든 법, 일체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등의 의미가
절대적 평등이냐? 그건 아니에요. 상대적 평등.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해석을 통해서 또 판례를 통해서 의미를 보완하고 보충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차별했던 사유죠. 남녀 차별하는 거. 종교. 지금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만 과거에 이제 종교를 이유로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많은 순교자, 우리나라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죠.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었는데 차별적인 경험도 있었는데 일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지금은 이제 신분 사회가 아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중세 귀족제도라든가 양반제도 이런 거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등의 원칙도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헌법의 핵심이 되는 원칙이자 기본권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의미를 파악하고 또 관련된 법령을 보고 관련된 판례를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헌법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에 이제 다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이렇게 쭉 보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3조 넘어가고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자유. 18조 통신의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자, 이런 기본권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본권 부분은 간단하잖아요. 오히려 국회, 정부와 대통령 이쪽 부분이 헌법 조문의 양은 훨씬 많아요. 왜 기본권은 간단하고 국가기관의 오히려 조문은 자세하냐? 기본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많아요. 불가침의 인권인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규정이 없는 기본권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권 기본권 아닙니까? 기본권이죠. 근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고 기본권이 아닙니까? 인격권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기본권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거주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쭉 있고. 근데 국가 권력은 자세한 이유는 권력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기관의 권한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견제장치 좀 자세하게. 기본권은 사실은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보장되는 불가침의 이제 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공부할 내용은 이쪽 부분이 많죠. 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또 신체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 법령 이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요. 조문은 간단하지만 여기 직업 선택의 자유 있죠. 직업이라는 게 뭐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죠. 모든 직업은 신성하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직업이 뭐냐? 대학생이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직업이라고 봐요. 부업, 겸업, 저녁에 대리운전 하는 거, 휴일에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시간제로 일하는 것.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장기적인 계속적 의사가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은 생활수단성, 쉽게 얘기하면 호구지책이라는 거죠. 호구지책. 그래서 취미로 여가 활동으로 무상의 봉사활동하는 건 그냥 직업이 아니에요. 생활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성, 이건 이제 뭐 최소한 뭐 한 달 이상, 뭐 석 달 이상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적 의사가 있으면 된다고 봐요. 방학 때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그 계속성을 충족한다고 봐요. 요 두 가지면 충분하다.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매매 이것도 직업이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유해하죠. 근데 일단 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해악의 정도가 크다. 그러면 이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직업의 개념은 넓게 봐요. 아시겠죠? 직업의 개념도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에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직업이다. 그건 직업이 아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법률로서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 제한이 이제 지나치면 그게 이제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제한한다. 어떤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게 침해한다는 의미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가 제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 바쁘다고 신호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막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응급 차량은 또 예외가 인정되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다 융통성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신호 지키고 과속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규제되고 단속을 받게 되고 때로는 과태료, 때로는 형벌도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그 제한이 여러분 음주운전할 때 제한하는 거 그게 이제 과도한 제한입니까? 아니죠. 필요한 제한, 필요한 제한. 그래서 제한이 한계를 일탈했을 때, 그 한계를 일탈한다는 게 너무 했을 때, 전문 용어로 이제 비례의 원칙에 위반했을 때, 그때 위헌이 되고 침해가 되는 거예요. 비례 원칙 위배되면 그게 이제 침해, 즉 위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은 모든 기본권들이 필요에 따라 될 수 있습니다. 제한과 침해를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다른 기본권들도 이제 그냥 쭉 뭐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뭐 학문 예술의 자유, 재산권 보장, 그리고 선거권. 자, 보니까 여기 이제 선거권이 있는데 24조에. 근데 선거권은 보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 연령 몇 세죠, 지금? 그렇죠. 공직선거법에 보면 19세로 되어 있죠. 19세. 구체화된 법이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15조에 보면 이제 19세. 자, 이제 헌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개정하는 법은 위헌이다, 합헌이다. 지금 19세인데요. 법 개정을 통해서 18세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헌적이에요, 합헌적이에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물어봐요. 헌법 조문에 있는지 없는지. 다음 중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한 것은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거 헌법 개정하지 않고도 가능하잖아요. 법률 개정만으로. 그래서 유권자 국민들이 몇 세 이상일 때 선거권을 행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맡긴 거예요. 헌법에 직접 20세로 규정을 했더라면 아직도 19세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헌법이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근데 법률에서 20세로 이전에 규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개정을 통해서 19세로 낮춘 겁니다. 또 개정한다면 18세로 낮출 수 있어요. 또 개정한다면 17세로 낮추는 것도 가능해요. 만 17세면 사리 변별 능력이 있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후보자인지 아닌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나이예요, 사실은. 예전에는 만 13, 14세만 돼도 가정을 이루고 그랬었잖아요, 과거에는. 요즘에도 그때 이루는 거 가능하긴 해요. 미성년자는 이제 민법상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혼인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여러분들은 미성년자가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혼인할 수 있어요. 빨리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준이 높다는 이제 비판이 많아요. 18세만 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7급은 20세 이상이어야 되지만 9급은 18세면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공직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더 뛰어난 많은 역량을 요구받는 그 자리도 18세만 할 수 있는데 선거권 행사 못해? 근데 입법 정책의 문제로 봤어요. 입법 정책. 자, 모든 국민은 또 법률을 정하는 바에서 공무다민권. 여러분 이제 공무다민권도 법률을 정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피선거권이죠. 자, 여러분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이 몇 세입니까? 너무 견해드립이 심한데 이건. 피선거권 이건 기본적으로 20세죠. 맞아요? 25세죠. 25세. 그래서 좀 전에 누가 20세 그랬는데 25세 이상. 대통령은 특별히 40세. 대통령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대통령은 헌법이 따로 40세 이상. 그죠? 대통령 선거. 나머지 선거는 25세 이상이면 다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헌법이 아니라 지금 법률에 규정하고 있죠. 법률에. 그죠?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한다면 이 기준을 더 낮출 수도 있어요. 헌재에서 이것도 다퉈졌고 이것도 다 다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한 규정은 대부분 헌재 심판, 국민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조문이 헌재 심판 대상에 오른 적이 되게 많아. 자, 이것도 합헌, 이것도 합헌. 근데 대통령 선거 40세 이상인 건 이건 헌법이 직접 정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이. 아시겠죠? 합헌 다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조. 이게 또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자연권, 불가침의 권리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이론적 근거예요.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꼭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지금 쭉 이런 게 열거된 것들이에요. 열거된. 그죠? 열거됐죠. 규정된 것들. 이것들이 아니라도 경시되지 아니한다. 좀 이제 뭐 약한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헌법에 꼭 명시된 것만, 열거된 것만 기본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권, 인격권, 알 권리, 휴식권, 수면권, 문화유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스포츠권 다 기본권이라고 보잖아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열거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자연권, 기본권의 이제 자연권설의 이제 근거예요. 근거. 꼭 실정법상의 권리로 이해하게 되면 법 실증주의자 논리가 그거예요. 법에 열거된 것만, 규정된 것만 기본권이다. 법 실증주의자들은. 네, 헌법 학파 중에 이런 학파가 있어요. 법 실증주의. 얘네들은 실정법에 규정된 것만 기본권이야. 실정법에 규정된 사람만 기본 주체야. 철저히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법, 자연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이론은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자,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조문이 37조 2항이에요. 국민의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와 권리. 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필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요게 바로 이제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의 근거 조문이에요. 필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리고 법률로서, 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제한하지 말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하지 말아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깐깐한 원리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업만도 이제 뭐 우리가 따로 한두 시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률로서의 의미는 법률로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 출발은 법률이어야 돼요. 법률. 이게 그래서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근거예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법률의 위임도 받지 않은 조례로 기본권 제한하면 그거 위헌이에요.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에 근거해서, 아시겠죠? 과잉금지원칙 준수하면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할 수는 있지만, 공익적 명분, 목적 달성에 할 수 있지만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국가기관 이제 3장부터 국회에 나오죠. 국회. 자, 여기도 여러분 대통령이 왜 먼저 나오지 않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먼저 나오지 않고 국가기관 중에서 국회가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국회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헌법에 여러분 나오는 기관의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권위주의 시절 있죠. 4050 때 대통령이 먼저 나왔어요. 국회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다. 우리 국회의원들 사실 많이 예뻐하진 않죠. 좀 미워하잖아 약간. 우리가 뽑아놓고서도 뽑자마자 욕하기 시작해. 뽑자마자. 그건 우리의 잘못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뽑아야죠. 여러분의 대표, 여러분의 아바타예요. 국회의원처럼 여러분들 위해서 일할 국가기관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여러분의 대표고. 그래서 막강한 권한도 있지만 막강한 의무도 있는 거죠.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죠. 입법부. 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법 중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법률이에요. 헌법은 국민이 아까 재정 개정의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헌법 전문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130조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확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헌법이 최고 규범인데 그 밑에 수많은 이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행정입법들이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수많은 조례들 있죠. 이 법규범이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데, 자, 헌법은 130개 조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근데 법률이 수천 개의 법률이 있어. 그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만든 거예요.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에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피부로 더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수많은 법들이에요. 법들. 민법, 형법, 상법,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수많은 이제 법들. 이게 다 국회, 이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국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좋은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곧바로 국민의 삶의 퀄리티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들이 이제 악법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이제 후퇴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러분들이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한다 그랬죠.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숫자는 법률 정하는데 200인 이상으로 한다 그랬죠. 200인 이상.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상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이. 엊그제도 보면 이제 국회의장이 그런 반응을 했더라고요. 국회의원 더 늘려야 된다.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 대신 국회의원 특권, 세비 이런 거 줄이면 그런 이제 괜찮다는 거지. 저도 이제 세비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0명 늘리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 대신 무보수 명예직이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일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보니까 재산 공개하는 거 보니까 돈도 많던데 월급 안 받아도 되지.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이렇게 좀.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일할 사람을 늘리면 오히려 특권적인 의식도 사라질 수도 있고. 국회의원 흔한 게 국회의원이야.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무보수 면역직. 근데 그런 시대가 쉽게 오진 않겠죠. 그런 법 자체를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공직선거 그 숫자도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왜냐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199명부터 위원이에요. 199명. 200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밉고 해도 줄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200인 밑으로 늘리는 거 상한에 대한 제한 없기 때문에 500명, 1000명으로 하는 건 위헌이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거는. 특권과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숫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지금 정계 회기 중이죠. 법률 정하는 바에서 매년 1회 1년에 한 번입니다. 9월 1일에 집회하게 돼 있어요. 9월 1일. 그래서 이번 주에 열렸어요. 지금 정계가.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집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연결돼 가지고 월요일날 9월 3일에 집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보면 임시회를 소집을 요구할 수 있죠. 국회 재적 4분의 1. 자, 이런 게 여러분 외워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공부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학설 대립 있어요? 이 자체 그냥 외워야 돼요. 이게 과거에는 3분의 1이었어요. 4050 때. 그러니까 3분의 1로 틀리게 많이 낸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정계 회기 100일이에요. 근데 이거 90일로 기출문제야. 임시회기 30일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거 뭐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 기관과 집회 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헌법 조문이 여러분 출제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틀릴 수가 있을까요? 네, 틀릴 수가 있어요. 안 봐버리면 당연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뭐 조문이야 뭐 껌인데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번 봐야지. 시험 직전에 바쁘다가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못 보고 들어간 거야. 그때 이제 식은땀이 촥 흐르면서 조문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막상 나왔어. 걱정하던 게. 이미 이제 겁을 먹고 있어가지고 아는 것도 틀릴 수도 있고.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평소에 해놓으면 시험 직전에 많이 정리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돼. 컨디션 조절. 잠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만 쭉 했던 거 복습하시면서. 자, 대통령이 나왔죠. 대통령. 65조. 이게 그 유명한 탄핵소추에 관한 조문이에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학부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회, 감사원장, 감사원, 기타 법률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은 다 일일이 암기하지 않아도요. 나중에는 이걸 다 구별해서 알아둬야 돼요. 뭐냐면 헌법에 이렇게 일일이 언급된 대상자들 있죠. 자, 헌재 재판관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 또 사법시험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헌법재판관도 대상자야. 그리고 법관, 여기에 법관의 의미에는 대법원장, 대법관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그랬죠. 여기 대표적인 게 검사예요. 검사. 검사는 헌법에 없어요. 경찰청장,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이게 법률로 이제 추가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헌법에, 검사도 헌법에. 검사는 헌법이 아니에요. 법관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자, 그리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무관하게 여러분 이제 국무총리가 뭐 사생활이 문란하다,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해임건의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해임건의 사유가. 정책에 실패했다. 그거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 이제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탄핵 사건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거, 그렇지, 탄핵을 한 문제 내줘야지. 예의상 하나 내줘야지. 맨날 내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결론은 다 알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파면 결정, 인용 결정이 내려졌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쟁점이 됐던 핵심적인 것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요. 위법성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직무집행의 의미, 헌법의 의미, 법률의 의미. 좀 쉬어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2항. 의결 정족수.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 의결은 제적 과반수. 다만 대통령은 가중돼 있죠. 대통령은 특별하니까. 제적 과반수 발의에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 정족수. 작년에도 기출문제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그냥 단순 암기 사항이에요. 단순 암기.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론, 심화이론, 문제풀이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시험 봐도 여러분 맞출 수 있는 거야. 근데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지만 근데 기본도 소홀히 하면 틀릴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